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겁니다. 논리. 그러니까 일종의 논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럼 이런 게 왜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바닥을 다져놓고 거기다가 논리라는 주춧돌을 세워서 그 안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뭔가 건물을 꾸미는 그런 용도를 우리가 수학이라고 해요. 가장 대전제가 있고요. 대전제. 이 대전제 위에서 움직입니다. 그 안에서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게끔, 잘못된 게 없게끔 쌓아 올리는 게 수학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논리력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다루어야 되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고 그걸 오늘 다루겠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태까지 했던 수학이랑 좀 다른 느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면 틀림이 없고요. 그래도 비슷한 주제를 이야기하자면 아마 나중에 중학교 때 도덕, 고등학교 때 윤리라는 개념에서 비슷한 개념을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이게 철학에 대한 거라서 원래 논리의 최고가 철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논리, 철학에 관한 부분을 좀 다루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사실 절대 불변의 원리가 아니고요. 정해진 안에서만 틀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학은 자기 내부에서 틀린 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규칙 안에서 뭔가 일어날 때는 그 규칙 자체가 잘못된 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게 논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어떤 규칙을 정했으면 그 안에서는 잘못된 걸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오류를 찾으려면 바깥에 있는 걸 가져와야 돼요. 이 논리의 바깥에 있는 거.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얼마죠? 180도죠. 맞아요? 삼각형이 뭐예요? 삼각형이 뭐예요? 선분 3개, 직선 3개로 모인, 그래서 각이 3개인 거죠. 그래요? 직선으로 모였다는 게 핵심이에요. 직선. 그럼 직선 3개로 모으면 다 삼각형이죠. 여기서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다 보기에 좀 이상한. 자, 지구가 있죠. 북극에서 뉴욕까지 선을 그었어요. 북극에서 한국까지 그러니까 서울까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서울까지 직선을 그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에 있죠? 동그라미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삼각형이죠. 삼각형이죠. 직선 3개 모인 거 아니야? 직선 3개 모였잖아. 삼각형이에요. 내가 말했잖아. 삼각형은 직선, 선분 3개로 모인 거야. 직선 그었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들어진 각은 명확하죠. 180도가 넘어 보입니다. 그렇죠? 말했죠. 지구에 있는 애들은 지구 안에서 그어진 삼각형의 각이 합이 180도가 넘는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지구 밖에서 봐야지 압니다. 이 기본적인 논리 구조예요. 어떤 논리든지 스스로는 잘못된다는 걸 찾을 수 없어요. 반드시 밖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생각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니네 생각은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남들이 하는 얘기를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해가요? 내 얘기 좀 들으라고. 니네 생각 고집 부리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잘못될 수 있다고. 알았죠? 너희가 사는 지구에서는 그게 맞을 수 있어도 남들이 사는 우주에서는 틀린 거라고. 그러니까 좀 들어먹어. 이 얘기 하려고 했습니다. 네. 자, 명제라는 단어를 이야기할게요. 명제는 일단 용어부터 정리를 해야 돼. 이게 논리에 대한 이야기라서. 명제라는 게 뭐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합니다. 참거짓이 판단 가능한 문장 또는 식을 우리가 명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키가 크다라는 말은 누구는 그렇죠? 라고 하시지만 누구는 선생님이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내가 이제 참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건 뭐야? 선생님 안경 썼네요? 이건 참거짓을 말할 수 있지. 그치? 눈이 달려있는 이상
이게 안경 쓴 거라고는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참거짓에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명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명제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판단하다는 거죠. 같이 판단하자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명제. 정리라는 개념은 뭐예요? 참임이 증명된 명제로서 자주 쓰이는 애한테 이름을 붙여놓은 게 정리입니다. 이거 자주 쓰니까 이름을 붙여놓자. 누가 이유를 물어보면 이 정리라고 대답하면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3대 4대 5 맞아요? 얘 길이 왜 5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이요. 그 이유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를 피타고라스 정리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면 설득이 된단 말이야. 설득이 안 되면 뭐야? 그놈이 공부를 안 한 거지. 이 정리가 잘못되고 내 말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런 이유예요. 설득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서술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주 쓰는 애한테 이름을 붙이는 거고요. 우리가 앞서 공통수학 1에서 배웠던 정리가 뭐가 있어요?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리고 이 앞에 파트에서 배웠던 중선 정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요? 인수 정리가 뭐죠? 야, 인수 정리 뭐야? 찬비야. 인수 정리한 건 대입해서 0이면 걔가 인수가 있다.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걸 인수 정리라고 하죠. 그래서 정리라는 건 다시 써볼게요. 용어의 참임이 증명된 명제 중에 그냥 뭐 기본이 되는 것이나 다른 명제를 증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것, 자주 쓰이는 것 이렇게 설명할게요. 자주 쓰이는 것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뭐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답니다. 뭐 이거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죠. 이거 두 개 물어보진 않고요. 얘를 물어보는 문제는 있어도 이거 두 개는 그냥 앞으로 설명할 내용이라서 그냥 이야기를 한 것뿐이에요. 자, 그럼 명제가 있다면 우리가 다룬 것 중에 명제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2 더하기 1은 1이다. 이거 명제예요? 네, 명제입니다. 틀렸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명제예요. 알았죠? 그럼 우리가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이거 맞아요? 이거 명제예요? 명제입니다. 똑같이 생겼잖아. 그럼 당연히 같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x 더하기 1은 1 이건 뭐예요? 명제예요? 아니죠. 참거짓을 말할 수 없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지. 아, 이게 참이 되려면 x에 0을 대입하면 돼. 그 참이 되도록 하는 이 x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말했죠. 이렇게 방정식 또는 부등식처럼 참거짓을 말할 수 없는 형태를 이름하여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건은 뭐야?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인데 문자를 포함하는 문장이나 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거짓이 달라지는 경우 문자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질 때 우리 이걸 조건이라고 불러요. 저처럼 x 더하기 1은 1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으면 똑같잖아요. 이런 명제예요. 쟤는 명제에 뭐죠? 밑에 있는 애가 x 플러스 1은 1 근데 말했다시피 이런 식으로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x에 1 대입하면 참이지만 0이 대입하면 참이 아닌 이런 것들을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너희들은 뭐가 생각나? x는 뿔마 1이에요 라는 해를 구할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를 모아놓을 수 있는데 이 해 모아놓은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냐?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하자면 이건 철학과 관련된 개념이라서 이름 자체가 조금 이 수학이랑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진리집합이라고 표현하고요. 진리집합은 흔히 말해서 해집합입니다. 해들을 모아놓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표현해요. 교재에선 이렇게 표현했죠. 어떤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원소의 집합. 그래서 어떤 명제를 일반적으로 조건을 보통 우리가 P라는 Q라는 소문자로 표현할 때 그 집합, 진리집합은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이때 어떤 조건 또는 명제가 있을 때 그들에 대한 부정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는데 부정이라는 게 어떤 표현이에요? 부정 뭐야? 부정탄다 할 때 부정이야? 그렇죠. 부정한다. 그러니까 반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에 대해서 P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조건의 부정이라고 합니다. 명제에서도 우리가 명제 P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문장에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통해 반대로 표현해 주는 것을 부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부정은 뭐 어떤 명제 또는 조건이 있을 때 얘는 명제가 될 수도 있고요.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명제 조건이 있을 때 물결 P, not P라고 표현하고요. 읽고요. P가 아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에서 부정을 이야기하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라고 쓰는 것. 이것들이 not P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not 아니다 라는 문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진리집합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위에다 쓸까요? P라는 것에 대한 조건의 진리집합이 얘죠. 그럼 not P라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은 이 not P라는 것은 이거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냐? 이 부정에도 진리집합이 있을 수 있고 그 부정의 진리집합은 실제로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x는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실수 이런 식으로 쓴다면 그게 조건의 진리집합, 그러니까 부정의 진리집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집합은, 그러니까 부정의 진리집합은 기존에 있던 거에다가 여집합을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조건에 대해서 조건 P 또는 Q라는 것이 있을 때 이거에 부정을 하면 not P, not Q가 되는데 동시에 뭐예요? 또는이 그리고로 바뀌고요. P 그리고 Q라고 하는 조건 또는 명제가 있을 때 얘를 부정하면 not P 또는 not Q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진리집합 또한 P 또는 Q라는 것은 또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합으로서 합집합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정, 즉 여집합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면 드모르간 법칙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그리고라는 것은 교집합으로 표현을 해요. 그 부정은 여집합, 합집합, 여집합이 되며 드모르간 법칙을 써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에 대해서 참거짓 그리고 그 조건이라는 것에 대한 진리집합과 그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시시하죠. 왜냐면 그냥 이런 거 보면 참거짓이 바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약간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두 개의 조건 P와 Q에 대해서 P이면 Q, 즉 P이면 Q라는 것을 가져와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얘는 문자가 있어도 명제가 됩니다. 뭔 말이냐? 이런 상황인 거죠. x는 1이다. 이거 명제예요. 얘는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명제예요. 이거 참이에요. 이거 맞아?
이 멘트는 맞죠? 맞다라고 할 수 있으면 그건 명제야. 명제가 된 거야. x는 1이다와 x제곱은 1이다는 둘 다 조건입니다. 방금 전에 말했잖아요. 조건이에요. 근데 두 개를 이면으로 붙이면 일종의 가정과 결론으로 묶였다라고 하면서 명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 조건들을 묶어 놓으면 명제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명제가 된다. 가정과 결론을 이용해서 명제를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이게 명제라면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매번 다르게 하면 좀 귀찮은데. 즉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럼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이거 맞는 명제예요? 이건 왜 틀린 명제죠? 틀렸으니까 맞지. 그치? 틀렸으니까 아닌가 봐. 근데 그러면 우리가 참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두 개의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결론이 있는 명제에서 참거짓은 A의 진리집합이 A의 진리집합에 포함되면 참이 되고요. 포함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의 진리집합은 1밖에 없고요. 얘의 진리집합 누구예요? 1이랑 마이너스 1 있죠. 포함되니까 참. A의 진리집합 마이너스 1과 1, 그래서 여기에 1에 포함 안 되죠. 그래서 거짓,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논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논리 구조에 대해서 그것을 참거짓을 명확하게 말하기 위해 집합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져와 설명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거 맞아요? 틀렸죠? 왜 틀렸어? 이등변 삼각형 중에 정삼각형이 안 되는 게 있잖아. 그쵸?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수미사 학생들은 고등학생이다. 이건 맞죠? 자, 수미사 학생들은 소년고다. 아니에요? 왜? 아닌 애가 있으니까. 아닌 애가 있으면 그 명제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닌 얘를 반대되는 얘다 라고 표현해서 반례라고 합니다. 반례라는 얘는 거짓이 되도록 하는 예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 반례는 P에는 들어있지만 Q에는 들어있지 아니해서 P가 Q에 부분집합이 되지 않게 하는 원소를 우리가 반례라고 설명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요? 관련된 설명 문제 좀 풀어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죠. 789번부터 볼게요.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은 0이다. 이거 해가 뭐죠? 이거 해가 뭐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해는 이렇게 씁니다. a는 b고요. b는 c고요. c는 a. 그래서 우리가 이걸 a는 b는 c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싹 다 0 되도록.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려면 애초에 다 0이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거의 부정이래요. 부정은 뭐라 그랬어요? 반대죠. 이거의 반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A는 B는 C의 반대. 네, 그렇게 보통 틀립니다. 알았죠? 우리가 콤마는 사실 뭘 숨겨지고 있는 표현이랬어요? 그리고입니다. 콤마는 그리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X는 뭐 1, 2 이런 식으로. 여러분 틀렸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X는 1 또는 X는 2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X는 1이면서 2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한 겁니다. 또는과 콤마는 달라.
콤마는 그리고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정을 하면 A는 B가 아니거나 B는 C가 아니거나 C는 A가 아니다 라고 쓰는 것, 이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문장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해요.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답은 5번입니다. 적어도 다른 것이 하나 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틀리는 건 2번처럼 틀리겠죠. A는 B가 아니고 B는 C가 아니고 C는 E가 아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이고가 아닙니다. 이고의 반대는 또는이에요. 알았죠? 또는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이 그리고의 반대는 또는이다. 알았죠? 절대값 x-a가 2보다 작다라고 하는 조건과 x제곱 더하기 3x-7이 0 이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진리집합 p는 x가 a-2와 a 플러스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고요. 진리집합 q는 x가 -5와 2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P 그리고 Q. 다시 말해서 진리집합 표현하면 P와 Q의 교집합. 이게 P가 되도록 해달래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P와 Q의 교집합이 P다.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P가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이야기죠. 즉 얘랑 얘가 있을 때 -5부터 2까지 점이 있을 때 이 사이에 a-2와 a 플러스 2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즉 a-2가 -5 이상이고요. a 플러스 2가 2 이하라서 a는 0과 -3 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수의 개수를 세달라고 했으니 -0부터 -3까지의 개수는 4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질문 있나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집합 또는 명세 파트에서 다시 한번 공통수학 1에 있는 방정식,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오게끔 한다는 거죠. 가져옵니다. (796번) P라는 조건은 x가 4 이하다, 이렇게 되고요. Q라는 조건은 x제곱 -4가 0 이하다라 해서 x는 -2와 2 사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R이라는 조건은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라고 해서 x는 -2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그래서 PQR을 한번 표현해보면 P라는 애는 4 이하다, 이게 P고요. Q라는 애는 -2와 2를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게 Q고요. R이라는 애는 이렇게 있는 게 R입니다. 다음과 같이 했을 때 참인 것, 포함 관계는 저거예요. 포함이 되면 참이고요, 포함이 안 되면 거짓이에요. 자, 기억, P면 R이다. 이게 포함된, 이게 참이냐는 질문은 P가 R에 포함되냐는 질문이고요. 하얀색이 초록색이 포함돼요? 아니죠. 니은 Q와 Q이면 P이다 라는 말은 Q라는 집합이 P라는 집합에 포함되냐는 질문이고요. 그렇죠?
되는 거 보이죠? 디귿 R이면 not Q이다 라는 말은 R이라는 집합이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는 질문인데, 근데 우리는 지금 Q밖에 모르죠. 그럼 Q의 여집합 뭐예요? 이렇게 되죠. 이게 Q의 여집합입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포함됩니다. 답은 니은과 디귿이요.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수직선 위에 해를 표현했을 때 그들 간의 포함 관계, 우리는 원래 그 2차 부등식에서는 이게 뭐 공통 부분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 알죠? 교집합. 그러니까 얘가 포함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참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이어서 80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라는 조건이 3과 5 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Q라는 조건이 4보다 작다 또는 K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not P이면 Q이다. 얘 거짓이랍니다. not P라는 표현은 얘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3 이하 또는 5 이상 이게 not P가 되는데 P 여집합. Q라는 애는 4보다 작다 또 K보다 크다가 돼요. 포함되지 않는데 문제에서 말했어요. 이거는 거짓이라고. 포함되지 않는데 근데 그런 정수가 5뿐이래요. 그런 정수가 5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6이라는 애는 5뿐이라는 말은 6이라는 애는 Q에 들어간다 라는 표현이에요. 5라는 애는 Q에 안 들어가지만 6이라는 애는 Q에 들어간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발례가 돼. 발례는 뭐예요? 앞에 거에는 포함되고 뒤에 거는 포함 안 되는 거잖아요. 5라는 애는 하얀색엔 포함되죠? 노란색에 포함 안 돼야 된다는 거죠. 안 되죠. 그럼 우리가 K라는 애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5와 6 사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동그라미고 점이기 때문에 여기 등호가 붙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겠어요. 결국 다시 한번 2차 부등식에서 뭐 정수의 개수가 몇 분일 때, 정수의 해가 몇 분일 때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 뭐 K의 범위를 구해라. 이거 여러분 기말고사에 나왔던 문제죠. 표현만 살짝 다르게 해서 나온 거고요. 다시 한번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수학 앞부분, 그러니까 공통수학에서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으면 이번 기회를 맞아서 좀 다시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두 개만 더 다루고 잠깐 쉴게요. 804번입니다. 다 하고 쉬죠? 이거 몇 개 안 나면 유형 13, 12까지만 나갈 거라서 이게 12까지만 나갈 거라서 한 5개밖에 안 남네요. 하고 쉬죠. 뒤에도 추우면 꺼요. 네, 추우면 꺼요, 추우면. 804번 보겠습니다. 804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6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개념을 한 번 더 설명해야 되지만. 진도 별로 안 나갈 거니까. 뭐하니? 뭐예요? (804번) 전체 집합이 1부터 8까지 있대요. P라는 애가 짝수랍니다. 그럼 진리집합 바로 쓸게요. 1, 뭔 소리야? 2, 4, 6, 8이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not P이면 Q이다라는 게 참이 되도록 해달래요. 뭔 말이에요?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는 건데 P의 여집합은 얼마야? 1357이잖아. 뭐야? Q라는 집합이 1357을 포함한다고? 그러한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뭔 말이에요? Q에는 1357이 들어있고 뭔 말이야? 확정이라는 거죠. 그래요? 근데 Q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다시 한번 뭐예요? 경우에서 집합의 가지수를 구해달라는 거고,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
애매한 애들, 미확인 애들 몇 개? 4개의 원소에 대해서 2의 4제곱계를 해주면 그게 집합의 개수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요? 확정적인 것과 미확인 원소들을 우리가 구분지어서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야, 메인 앞에서 딴짓을 하면 아니 대표님과 없어서 본 거. 이렇게 명제 집합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명제 자체가 자기 스스로는 낼 만한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에 있던 개념들이랑 계속 연결짓습니다. 집합이든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계속 그런 걸 물어볼 테니까 앞에 것들을 잘 고민해 보면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다까지 이야기하죠. 자, 808번. 조건 P가 절대가 x-1이 k 이상이다 라고 했고요. 조건 Q는 x제곱 더하기 4x 빼기 12가 0보다 작다 라고 했어요. 집합 P라는 애는 x방, x는 1-k 이하거나 1 플러스 k 이상입니다. 집합 Q는 x가 마이너스 6과 2 사이다 라고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not q이면 p가 참이 되도록 해달래요. 즉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길 바란 겁니다. 자, p라는 애는 q 여집합이 명확하죠? 얘 여집합 뭐예요? 마이너스 6의 이하와 2의 이상이다. 이게 q의 여집합이야. 근데 얘가 p에 포함되려면 p가 더 커야 되잖아. 그치? p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에 1-k와 1 플러스 k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1 플러스 k가 2보다 2하면 된다는 거죠. k는 얼마? 1 이하. 최대값 구해달라 했으니까 1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자, 이제 그럼 질문이 있으면 좋아요. 질문이 있으면 좋고. 왜냐면 내가 지금 얘는 비교를 안 했어요. 왜죠? 이 둘은 비교를 안 했어요. 얘만 비교했잖아. 왜? 어떤 이유 때문이죠?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면 명확하게 판단됩니다. 마이너스 6부터 2까지라는 건 사실은 마이너스 6이 여기 있을 때 2가 여기 있거든? 근데 1 플러스 k랑 1 마이너스 k라는 건 1에서 더하기 k 마이너스 k란 거잖아. 그래서 1 플러스 k는 1 마이너스 k랑 여기 있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1 마이너스 k, 1 플러스 k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비교할 이유가 없어. 얘만 성립하면 어차피 여기는 알아서 성립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만 본 거예요. 1 플러스 k, 1 마이너스 k라는 숫자를 보면서 아, 가운데에 1이 있구나 라는 걸 떠올리지 못하면 문제풀이가 조금 귀찮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가 조건 P이면 Q이다 라는 멘트를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딱 2개에 대해서만 설명하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118페이지 이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명제 중에 우리가 좀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이야기했다면 이 전체 집합, 공집합과 관련된 명제 2개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모든 이 포함된 모든 x는 p이다 라고 되어 있는 명제. 두 번째는 어떤 x는 q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모든 수학 선생님 안경 썼어요. 맞아요? 아니야? 왜? 왜 아니야? 제가 아는 선생님 안 썼던데요? 그 말입니다.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다 풀 줄 알아요. 그걸 정리만 하는 거예요. 모든 x는 p에다가 3이 되기 위해선
전체 집합이, 그러니까 P가 전체 집합이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맞아요. 오케이? 하지만 이거죠. 어떤 수학 선생님은 안경을 썼어.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건 어떤 말이냐? 얘가 참이 되기 위해선 그 Q라는 집합, 얘의 진리 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우리가 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참거짓이 공집합과 또는 전체 집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특이한 표현으로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거짓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전체 집합만 아니면 되고요. 거짓이려면 공집합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우주에서 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우주에서 숨을 쉴 수 있다. 맞아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 그럼 거짓이에요. 이미 다 안다고. 알았죠? 이미 다 알아. 그걸 정리만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 시험에서 또는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좀 너무 쉽잖아. 살짝 어렵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P는 Q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럼 얘가 참이려면 어떻게 되냐? P가 Q에 포함되면 참입니다. 이러면 참이에요. 만약 어떤 P는 Q이다라는 멘트가 있으면 이건 어떤 말이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얘가 참이 된다는 건, 자, 이렇게 할까요? 어떤 수미사 학생은 송영고다. 맞아요? 맞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해요. P라는 진리집합과 Q라는 진리집합의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표현이에요. 존재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쓴 거예요. 존재하면 참입니다. 존재하면 참이에요. 알았죠? 만약에 거짓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되지 않으면 되고요. 거짓이 되려면 P와 Q의 교집합이 공집합. 즉 뭐라요? 이 이름이 붙어있죠? 서로 소면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이에 대해서 우리가 뭐 문제를 바로 소개해 볼게요. 813번입니다.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도 어려워 보이지 않겠죠. x가 a 플러스 2인 어떤 x에 대해서 x는 3과 8이다. 이게 참이래요. 이게 뭔 말이에요? a와 a 플러스 2 사이엔 어떤 x에 대해서 3부터 8이다. 3과 8 사이다. 이게 참이래. 이게 뭔 말이에요? 저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P는 Q이다잖아. 어떤 X는 Q이다잖아. 그치? 그럼 얘랑 얘의 교집합을 보라는 거예요. 즉 3부터 8까지라는 집합이 있고 A부터 A 플러스 2까지인 어떤 집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이게 참이려면 어떻게 된다고? 교집합이 존재하면 돼요. 공집합이 아니면 돼. 지금 교집합 있어요? 없죠? 교집합 있어요? 있죠. 이러면 참이야. 거짓. 이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참이라는 거예요. 즉, 뭔 말이냐면 A라는 애가 여기 왼쪽에 A고 오른쪽에 A 플러스이죠. A라는 게 8보다 작을 때부터 A 플러스 2라는 게 3보다 클 때까지가 내가 찾는 범위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긴 거짓이잖아. A와 A 플러스 2라는 것은 A가 있다 달라진다는 거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야. 교집합이 없죠. 거짓이야. 참이 되는 순간에 똑같을 때 노노. 똑같을 때도 해는 없어요. 왜냐면 얘는 점이지만 이상이지만 여기 등호가 없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8보다 작을 때부터죠. 즉 A는 1과 8 사이다. 이게 답이 돼요. 네, 끝. 간단하죠? 그래서 교재에 이 표현이 없는데 적어주기 바랍니다. 모든 어떤 x 옆에 밑에다가 이거 좀 적어줘요. 이 표현 적어주기 바랍니다. 모든 어떤 그 앞에 개념에
개념에다가 이 모든 어떤 블라블라 있죠? 그 밑에다가 저것 좀 적어줘요. 이 표현이 없어서 적어주기 바랍니다. 이 표현 잘 안 나와요. 얘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 얘는 거의 무조건 나와요. 이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위의 표현이 정석이긴 한데 그게 실제로 덜 나오다 보니 응용 파트, 지금 딱 이 문제가 저 응용이잖아요. 응용 파트를 기억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우리가 어떤 참거짓을 이야기했으니 부정을 이야기해요. 부정. 부정. 수학에서 부정이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 이거는 반대라는 의미고요. 이 부정은 뭐냐? 모든의 부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어. 이거의 부정은 뭐야? 어떤 사람은 안 죽어. 즉 모든의 받는 데는 어떤 x는 not p이다. 이게 부정이고요. 그럼 어떤 x는 q이다 라는 거의 부정은 뭐예요? 모든 x는 not q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정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을 하겠습니다. 이건 교재에 적혀 있죠. 다시 마지막 118페이지 가운데 보면서 118페이지 지금 네가 보던 게 118페이지야. 118페이지 마지막 명제의 역과 대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나가지 않을게요. 여러분 뭐 더 나갈까? 시간이 아직 1시간 남았는데? 너무 괴로울 테니까 이 정도면 뭐 숙제 충분하겠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면 되니까 그쵸? 명제 다음 시간에 명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 함수는 2시간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다음 시간 명제 마무리 다음 시간 함수 유리함수 8월 18일에 끝나겠다. 8월 18일 8월 15일에 다 나갈 수도 있어요. 뭐. 그럼 까먹겠지 내일아. 바로 15일 날 부지런히 하면 8월 15일 날 끝날 수도 있어요. 얘 뒤에 함수 파트가 양이 좀 적어서 15일 아니면 18일에 끝나겠죠. 끝나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재를 선정해야 되는데 마플을 원래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중하고 1학기 때 마플 하는 꼴 보니까 마플을 하지 말까 생각도 해요. 마플 안 하면 아마 고쟁이를 할 겁니다. 고쟁이가 더 어렵죠? 마플보다? 양이 적죠, 문제 양이. 문제 양이 확실히 적죠. 난이도는 좀 더 높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니네가 뭐 마플에서 난이도 높은 거 다 풀었니? 그때도 안 풀었잖아. 또 질문하겠지 뭐. 그쵸? 일단 고쟁이랑 마플 약간 좀 둘이 고민하고 있어요. 둘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시일 내에 고민 결정 마무리되면 알려줄게요. 마플이 개인적으로 좀 마플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의고사 문제가 많아요. 모의고사 원본이죠. 훼손되지 않은 원본. 근데 고쟁이는 보통 모의고사 문제를 훼손시켜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너 풀어봤지? 그럼 이 변형도 풀어봐. 이게 고쟁이의 의미예요. 그래서 원본을 풀어봤을 때 고쟁이가 조금 더 의미 있어져요. 근데 너희가 그래서 내가 마플을 기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걸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못 채우더라고요. 복습을 못하죠. 그러니까 숙제는 하는데 복습을 못하는 느낌?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어쨌든 유형도 좀 많은 편이고 이래서 마플을 좀 좋아하긴 하는데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뭐 너 고쟁이 본 적 없잖아. 고생이 알고 있어요. 알고만 있잖아. 그 책 본 적도 없잖아. 네. 근데 고생이 이름이 좋아요. 이름이 좋다고? 야, 마플도 이름 좋잖아. 마플. 고쟁이. 둘 다 학원에서 만든 거죠? 마플도 학원에서 만든 거고요. 어떤 학원에서 거기서 만든 걸 파는 거야. 어떤 학원이 어디 있어요? 뭔 학원이더라? 이름 까먹었어. 두 글자짜리인데? 저기 부천 쪽인가 거기 있어. 학원에서 만든 거예요. 학원에서 만들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원본, 그러니까 저작권 없는 애들 위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 문제를 자체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저작권 없는 애들, 교과서랑 모의고사, 걔네들 위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문제랑 마플에 똑같은 게 있어요. 마플의 장점이죠. 교과서 문제들을 다시 한번 다른 문제랑 섞어서 볼 수 있다. 다른 학교 교과서들도 볼 수 있다. 선생님들이 활용하는 주제들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와 교육청 모의고사 및 자체 지네가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교과서 문제를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좀 장점이 있고요. 고쟁이는 문제수가 좀 적은 대신 변형 문제들이 있는 거죠. 변형 문제들은 말했다시피 원본을 모르면 변형의 의미가 퇴색돼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고쟁이도 학원에서 만든 거예요. 이거 이투스에서 만든 거죠. 좀 더 학원은 크죠? 학원은 큰데 더 잘 팔리는 건 얘예요. 조그만 중소기업의 신화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겁니다. 장단점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인강 해볼 생각 없어요. 인강 해볼 생각 없냐고? 없어요. 왜요? 왜 해야 돼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너가 만약 식당을 차려. 여기서 팔래? 아니면 전국적으로 판매, 택배 배달도 할래? 택배 배달까지 할 거야? 아니면 그냥 여기 근처에서 팔 거야? 잘 모르겠지? 나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일종의 자영업자인데, 그쵸? 서비스업이잖아요. 일종의 자영업자. 자영업자여서 이제 하는데, 이걸 내가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면 누가 먹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누가 이걸 봐? 맛봐? 굳이? 이렇게. 집 근처에, 뭐 내가 예를 들어 국밥 한다고 해. 그럼 집 근처에 국밥집 있잖아. 이거 배달시켜 먹을까? 그럼 이름이 유명해져야 되는데. 이름이 유명해지려면 보통 두 가지 요소가 있죠. 엄청난 끼가 있던가, 누가 밀어주던가. 그쵸? 누가 밀어주는 게 뭐예요? 대성, 내가. 끼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정승재입니다. 정승재. 정승재는 끼 하나만으로 거기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쵸? 그래서 정승재가 실제로, 정승재라는 사람 알죠? 정승재라는 사람을 최상위권들이 정승재 수업을 듣진 않아요. 최상위권. 흔히 말하는 모의고사 100점 맞는 애들. 뭐 정승재 수업을 듣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승재 선생님 수업은 2, 3, 4등급 친구들이 많이 듣죠. 왜냐면 좀 재밌으니까. 말 잘하고, 수업 시간에 노래도 부르고, 먹을 거 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끼를 발산해서 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 끼 하나만으로 하는 건 약간 유튜브 스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런 거야. 유튜브에서도 어떤 뭐 기업처럼 막 이렇게 PDF 많이 달라붙어서 뜨는 애가 있고, 혼자 그냥 방송 켜놓고서는 하는데 잘 뜨는 애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 근데 아직은 뭐 생각이 없네요. 자, 그리고 이게 지역 맛집이랑 주문하는 거랑 약간 좀 장단점이 있잖아, 맞지? 지역 맛집은 뭐야? 컴플레인을 할 수 있잖아. 왜 사장님 여기 너무 국물이 짠데요? 조금만 싱겁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대기업에서 파는 건 어떻게? 내가 그걸 문의한다고 바꿔줘? 안 바꿔줘. 너 먹지 마 이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가 나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기 오는 의미가 있다고. 질문 안 하면 니네 인강 듣는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와서 질문을 하고 시험을 봐서 모르는 거 찾고 그래서 보충을 하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해. 질문도 안 해. 보충도 안 나와. 그러면 대체 여기 학원 다니는 의미가 퇴색된다. 알았죠? 오케이? 페이는 뭐 받았어요? 뭐라고? 페이. 말했지. 네가 생각해봐. 지역 맛집이랑 전국구 판매집이랑 뭐가 더 페이가 많을 것 같아?
전국구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지역 맛집이 예를 들어 어디 있냐? 여기 근처에 의정부 맛집 뭐 있냐? 의정부 맛집이 없어? 그럼 너희는 할 말 없다. 예를 들어 부대찌개. 의정부 부대찌개 그렇게 사람이 많아? 그건 아니잖아. 니는 줄 서서 먹어? 그거 아니죠. 그냥 가가지고 먹으면 되잖아. 여기 유명한 식당 뭐 있어? 보영식당 아니면 여기 오뎅식당 가가지고 그냥 가면 먹잖아. 줄 서? 그렇지 않잖아요. 줄 서는 집들이 있지. 저 서울 가면 줄 막 2시간 기다려서 먹고 맞아? 그게 뭐야? 그런 데는 이제 배달 안 해도 되지. 야 맨날 손님 미어 터지니까 그냥 배달 안 해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 명동에 있는 명동교자 이런 거 배달 안 하잖아. 명동교자 알아요? 칼국수집입니다. 명동에 있는 칼국수집인데 건물이 되게 그러니까 원래 좀 작았어요. 근데 건물 하나를 샀어. 칼국수 팔아서. 그리고 건물을 2개 더 사요. 근데 그 하나가 원래 이게 골목길에 있었거든. 명동이 있으면 그 명동 정말 그 대로변에 하나 사고 이태원에 하나 더 깔았어. 이게 이제 지역 판매점으로도 이제 돈 버는 케이스. 대신 여긴 줄 서 있습니다, 사람들. 그리고 좀 여기가 가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회전이 되게 빨라서 다 먹으면 눈치 줘. 저기 손님이 많아서 그런데 비켜주시겠어요? 이렇게. 그리고 테이블 되게 좁아. 진짜 이거 2개 모아놓은 거에서 2명 앉아서 먹어야 돼. 되게 작아. 더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장사는 잘 된다. 외국인들 많고요. 뭐 일본인, 중국인, 동남아인 그냥 다 많아요. 맛있어요? 난 곧잘 가. 명동 가면 먹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명동 교자야. 그냥 무난히 괜찮아. 국물도 괜찮고. 여기 있는 칼국수랑 느낌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원래 신세계백화점에 비슷한 칼국수집이 있었거든. 강남교자라고. 강남 칼국수인가? 있었는데 그게 약간 명동교자 짭퉁. 약간 있잖아. 저기 맛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벤치마킹 할 수 있잖아. 그렇게 판 거죠. 근데 이제 나갔더라고.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지역 맛집이 잘 될 수 있지만 보통은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쪽이 돈을 더 많이 번다. 그럼 막 메가나 대성이나 이곳에 있어야 돼. 와라. 아니, 그건 내가 가야지. 걔네는 대기업이라니까? 대기업한테,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이제 제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제, 자네는 장점이 뭔가? 이런 식으로 면접을 보겠지. 아니 이제 유튜브 보고 마음에 드는데 이제 쉽지 않지. 쉽지 않지. 근데 만약에 하면 어떡할 거예요? 한번 때려치고 가야지. 농담이죠. 근데 때려치고 갈지 안 갈지도 모르죠. 왜냐면, 멀잖아. 나 동두천 살아. 동두천인데 강남까지 가야 되잖아. 강남까지 편도가 3시간, 2시간 걸리겠다. 어떻게 다녀? 힘들죠.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제 좀 포기할 것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 있었으면 내가 애초에 대치동에 이미 갔지. 가서 문 두드렸겠지. 다른, 대치동에 있는 맛집도 있잖아. 그렇죠. 거기 문 두드렸겠지. 저도 한번 좀 종업원 해도 됩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렇겠죠. 자. 역이라는 표현 뭐예요? 맞아요. 뒤집는다는 거죠. 경전철, 북부청사역 이런 거 말고 역.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지사지 라는 표현이겠죠. 맞아요? 어떤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역이라는 표현은 Q이면 P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역입니다. 그리고 대우라는 표현은 나 Q이면 나 P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옛날 기업 이름에 대우가 있었는데 맞죠? 망했죠? 되게 큰 기업이 있는데 IMF 이후로 망했어요. 자, 역과 대우입니다. 이따고 왜 배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대우는 명제의 참거짓과 동일해요. 명제의 참거짓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대우는 명제의 참거짓과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습니다. 뭔 말이냐? 논리적으로
입장 바꾸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x는 1이면 x제곱은 1이다. 이거 참이죠. 근데 x제곱은 1이면 x는 1이다. 이거 참이에요? 아니잖아. 그치? 얘가 원래 참이라고 해도 얘가 거짓인지 참인지 알 수 없어요. 판단 못합니다. 매번 다시 확인해야 돼요.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역지사지라는 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자는 거잖아. 근데 입장 바꿨을 때 그게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요. 내 입장이랑 네 입장이 다르잖아. 어른들 맨날 그러지. 야, 내가 너였으면 진짜 안 그렇겠다. 내가 아니니까 그러겠지. 근데 이제 말하는 건 뭐예요? 역지사지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공감해달라. 공감의 영역이에요. 이게 논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논리랑 공감은 다르잖아요. 그쵸? 공감해달라는 거에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흔히 말해 너 T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역지사지는 기본적으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역도 참거짓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동일할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줍니다. 하지만 대우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드모르간 법칙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다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P가 Q의 부분집합이죠. 대우라는 거는 순서도 바꾸고 여집합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이라는 건데 그럼 정확하게 네, 동일하게 됩니다. 이게 대우의 의미예요. 하지만 Q가 P에 포함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딴 건 몰라. 알지 못해. 매번 다시 확인해 줘야 해 라는 게 입장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역바 대우라고 표현해요. 알았죠? 일상에서 쓰는 용어랑 비슷한 느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논리적인 개념이라서 철학 논리적인 개념이라 비슷한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818번부터 유형들 후딱 하면서 이게 개념 하나만 더 설명했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에서 대우랑 관련 짓기 위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P면 Q이고 Q이면 R이다 라고 했을 때 P면 R이다 라고 연결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3개짜리가 단계적으로 있다라고 해서 3단 논법이라고 말합니다. 3단 논법. 3단 논법 뭐예요? 도덕 시간에 배운 거 없어요? 맞아요. 오, 네. 그거 잘했네.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니가 말한 예도 있겠는데 그런 게 있겠죠.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집을 살 수 있다. 이게 3단 논법이죠. 오케이? 그래서 P이면 Q이고 Q이면 아니면 P이면 R이다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부분집합의 성질에서 이런 걸 했죠. P, Q, R 이렇게 있으면 P는 R에 포함된다. 이렇게 했잖아. 부분집합의 성질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게 3단 논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시 왜 들먹이냐라고 할 수 있지만 왜? 대우 때문입니다. 대우를 하면 어떻게 된다했어요? 방향과 여집합이 붙는다 했죠. 그래서 반대 방향. 이것까지 참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호로 표현하면 not R, not Q, not P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역과 대우 그리고 3단 논법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관련된 문제 딱 4개 풀고 끝내겠습니다. 진도를 끝낸다는 것도 수업을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남은 시간은 문제 풀다가 가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그럼 밥 먹어야 돼? (818번부터) 보죠. 딱 하고 문제 풉시다. 숙제 안 하는 사람들 조금이라도 더 하다 가야죠. 그쵸? 숙제 좀 해라. 알았지? A와 A 플러스 4, Q, B 플러스 2와 AB 이런 애들이 있는데 PA, 이명 Q이다. 역과 대우가 참이랍니다. 역과 대우가 참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원래 명제와 역이 참이라는 이야기예요. 대우를 우리가 굳이 볼 필요 없고요. 뭔 말이냐면 P라는 게 Q에 포함되고요. Q라는 거에 또 P에 포함돼. 잠깐만, 근데 이게 말이 돼?
P가 Q에 포함되면서 Q가 P에 포함되는 게 말이 돼? 그쵸. 같은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포함 관계가 두 양방향 다 되면 같다라고 우리가 집합에서 표현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럼 이거 얘 둘이 같은 거니까 A는 B 더하기 2고요. A 더하기 4는 B, AB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A 대신에 B 더하기 2를 대입하면 B 더하기 2 더하기 4는 B 더하기 2 곱하기 B라서 B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6은 0이 되는 거죠. B는 마상 또는 2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럼 B가 양수라 했네. 2가 되겠고요. A는 4가 되겠죠. 둘을 더한 값은 얼마?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집합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요. 집합의 원소가 이제 무한집합인 거죠. 무한집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교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건데 역과 대우가 참이다. 대우는 원래 명제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대우를 보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래 명제랑 똑같다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824번) P면 not Q이고요. not R이면 not S랍니다. 내가 원하는 건 not R이 not S라는 건 S면 R이다 라는 표현이거든. 왜냐면 대우잖아요. 그러면 P면 not Q이고 S이면 R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둘을 연결시키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다리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쵸? 나한테 필요한 건 얘인 거죠. not Q이면 S이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것도 참이고 이것도 참인데 이게 참이면 P와 R을 연결시킬 수 있는 너와 나의 연결 고리가 있다는 거죠. not Q이면 S이다라는 멘트가 있어요. 문제? 없죠? 대신 뭐가 있어요? 이걸 대우에 해당하는 not S이면 Q이다라는 말이 5번에 있죠. 답은 5번이 된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827번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이거까지 설명하고서 끝내죠. 827번 지우가 우산 잃어버렸대요. 아 맞다 우산 하고선 봤더니 잃어버린 거야. 아씨 나 어디 갔다 왔지? 찾아봤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점이랑 지우가 서점이랑 빵집을 다녀온 거죠. 너무 크군. 서점이랑 빵집을 다녀온 거예요. 그렇죠? 빵집과 서점을 지어서 잃어버림 반대로 쓸 거예요. 잃어버림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막. 그래서 A가 말을 했어요. 야, 너 서점에 두고 온 거 같던데? 여기 말을 했어요. B는 야, 아니야, 너 빵집에서 우산 놓고 온 거 같아. 근데 C는 야, 아니야, 저 B 거짓말했어. B 거짓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진실을 말한 놈이 한 놈이래. 와, 진짜 너무한다. 이게 친구야? 친구니까 거짓말 하는 거죠. 그쵸? 놀리는 거잖아. 그치? 놀리고 있는 거죠, 지우를. 아, 막. 누구 말이 진짜지? 고민을 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보기로 했어요. 한 명은 진실이라면. 그쵸? 다 지가 진실 말했다고 말하겠지만, 한 명만 진실이라면. 그럼 따져봅시다. 만약 C가 진실이라면, B는 거짓말이고요. B가 거짓말이라는 거는 빵집에서는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야. 그럼 빵집에서 우산 안 잃어버렸다는 건 어디에서 잃어버린 거야? 서점에서 잃어버린 거잖아. 그치? 근데 그러면 A가 진실이 돼버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게 돼요. C는 진실이 아니야. 야, 근데 네 말 들으면은
서점에서 잃어버린 거잖아. 그러면은 얘 말도 맞는데? 에이, 너 불안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논리에 의해서 탐정을 찾는 거죠. B가 예를 들어 진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C는 거짓말한 거죠. C가 거짓말했다는 건 뭐야? 오케이. 빵집이 맞아. 그리고 A가 또 거짓말이잖아. 그치? A도 거짓말이니까 뭐야? 빵집이 서점이 아닌 거잖아. 빵집 맞죠? 아, 오케이. B 진실. 얘가 답입니다. 그래서 B가 진실이고요. 잃어버린 곳은 빵집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비슷한 문제로 저기 뭐야, 뭐 옛날 뭐 그냥 퀴즈 프로, 퀴즈 책 이런 거에서 나온 멘트가 있죠. 뭐냐면 이런 거. 그 죄수 그거 알아요? 어? 죄수 이렇게. 죄수 네 놈이 있는데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빨간 모자, 노란 모자. 빨간 모자, 노란 모자 이렇게. 벽입니다, 벽. 이 중에서 간수가 말해요. 야, 여기서 네가 쓴 모자 맞추면 내가 풀어줄게. 대신 틀리면 너 무기징역. 와, 씨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 수감 생활 하면 되는데 틀리면 무기징역이래. 맞추면 보내주는데. 그럼 얘네가 전부 다 여기 앞을 보고 있어요. 정답 맞출 수 있는 애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라고 하는 문제가 있죠. 약간 IQ 테스트처럼. 누굴까요? 한 명은 맞힐 수 있어, 이거. 아, 미리 말했습니다. 얘네한테 말했어요. 그러니까 총 모자는 빨간색 2개랑 노란색 2개 있어 라고까지는 말했어요. 네가 있는 건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일 거야. 맞춰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누가 맞힐 수 있을까요? 딱 한 놈. 누구? 맨 왼쪽? 야, 벽 보고 있는데 지가 어떻게 맞춰? 왜 오른쪽? 틀렸어요. 너 무기징역. 네, 가운데 빨간색. 어떻게? 양쪽이 노란색. 이 앞만 보고 있어. 앞만 보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뒤는 못 봅니다. 뒤 보면 너 무기징역. 이렇게. 억지죠? 억지 같은데 뭐 이런 논리가 있대요. 그리고 답은 실제로 가운데 맞습니다. 왜냐면 얘는 지금 뭐가 말해? 너 앞에 있는 노란색이네. 노란색 하나 끝. 근데 뒤에 있는 놈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뒤에 있는 애는 앞에가 빨강이면 자기 노랑이야. 노랑이면 자기 노랑이야. 그치? 빨강이야. 근데 빨강 노랑이야. 아씨, 하나씩 제거됐네? 나 뭐지? 고민을 해요. 그 대답 못 해요. 무기징역 되기 싫으니까. 그래서 압니다. 얘 왜 대답 못해? 나는 얘가 다르구나. 얘 노란색이네, 나 빨간색. 탈출! 이렇게. 알았죠? 재밌죠? 노잼은 말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퀴즈가 있었죠. 이런 퀴즈, 논리 퀴즈 같은 게 있는데, 초등학교 이게 IQ 테스트하는 문제지, 이런 거 보면 있습니다. 멘사 퀴즈 이런 거 있잖아. 그런 데 가면 있는 건데, 이 단원이랑 이제 맞는 거죠. 뭐, 거짓 참 말을 하는 그런 주제라서, 알고 있으면 좋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숙제도 여기까지. 남은 시간은 문제